안녕하세요. 강남 권산부인과 원장 권영일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자궁 근종에 대해 꼭 알아야 할 10가지 중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나머지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궁 근종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사항 6번째는 자궁 근종의 시술적 치료 방법입니다. 비수술적인 치료법으로는 약물적 치료를 비롯해서 자궁 동맥 색전술, 자궁 근종 용해술, 하이프 등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수술에 대한 부담이 크거나 거부감이 들거나 이런 분들에 해당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각가지 장단점하고 상세 내용을 영상으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약물적 치료는 여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주사나 그 외에 피임약, 메레나,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이니시아나 비잔, 로잔 같은 호르몬 제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 처음에 자궁 근종은 무조건 치료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증상이 있을 때 치료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만약에 증상이 있긴 있는데 심하지 않다, 뭐 이런 경우에는 약물적 방법을 통해 증상을 약간 완화시키는 정도로도 굉장히 훌륭한 치료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약물들은 자궁 근종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출혈이나 통증 같은 증상을 어느 정도까지는 완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약물적인 치료 방법을 통해서 자궁 근종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는 없고요. 또 오랫동안 처방하면 부작용도 심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따라서 증상이 심하지 않고 한동안 증상만 개선해 보는 용도로 할 때는 약물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가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다른 근원적인 치료를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자궁 동맥 색전술인데요. 이 방법은 자궁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막는 방법입니다. 자궁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혈류량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근종에 들어가는 혈액도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서 자궁 근종이 줄어드는 원리인데요. 다만 자궁 전체의 혈류량을 줄이기 때문에 자궁의 어떤 전체적인 건강도 같은 것을 많이 떨어뜨리게 되겠죠. 따라서 뭐 임신 계획이 있거나 하는 경우는 굉장히 주의해서 이용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시술 후에 굉장히 통증이 심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궁 근종 용해술은 쉽게 말씀드리면 복부나 장을 통해 긴 바늘을 찔러 놓고 그 끝이 자궁 근종의 중심에 위치하게 한 다음에 이제 전기적인 고주파를 발생시켜서 그 끝에 고열이 나게 하는 원리로 자궁 근종을 죽이는 방법입니다. 원래는 간암 같은 질환에 이제 주로 많이 이용이 되고 수술이 힘든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주로 많이 써왔던 건데 자궁 근종에도 적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제 자궁 근종에는 잘 적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하이프 시술입니다. 하이프는 그 몸의 바깥에서 고강도 초음파를 쏴서 그 초점을 근종에 골고루 쪼이게 하는 일종의 초음파를 이용한 열치료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쉽게 이해하려면 그 돋보기를 이용을 해서 태양열을 한 곳에 모아서 종이를 태우는 그런 원리처럼 초음파를 자궁 근종의 한 점에 모아가지고 고열을 일으켜서 근종세포를 죽이는 것이죠. 마취를 하지 않고 간단하게 시술할 수 있는 반면에 드물지만 열에 의한 피부 화상이나 신경 손상 등의 부작용이 지적이 되곤 하죠. 이러한 자궁 근종의 시술적 치료도 많이 발전해서 최근 들어서는 거의 80 내지 90% 이상의 좋은 치료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적 방법, 시술적 방법의 다양한 치료 방안을 우선 개인에게 적합한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우선은 환자에게 부담이 적은 방법들을 먼저 적용을 하고 그게 안 됐을 때 이제 좀 더 공격적이고 뭐 마취를 이용한 수술적인 방법이라든지 이런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자궁 근종에 대해 알아야 할 것 중 7번째는 자궁 근종의 원인과 예방법입니다. 사실 자궁 근종의 원인은 의학적으로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고요. 여성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정도만 확인이 되고 있는데 자궁 근종은 가임기 때만 새로 발생하고 폐경이 되면 대부분이 더 이상 크지 않거나 줄어들고 또 새로 발생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인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자궁 근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이제 많이 연구되어 왔는데요. 유전적 요인도 중요합니다. 만약 그 어머님이나 가족들 중에 이제 자궁 근종이 있으면 자기도 근종이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 외에 인스턴트 식품이나 뭐 붉은 고기 같은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 그리고 비만한 경우 그런 것도 이제 자궁 근종에 나쁜 영향을 주고 또 스트레스 또한 이제 굉장히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켜가지고 근종의 발생과 아니면 근종의 성장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또 일부에서는 비타민 D 결핍도 자궁근종의 발생과 성장에 관련이 있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반대로 운동을 많이 하는 여성에게서는 자궁근종이 잘 발생하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으니까요. 자, 이를 종합해 볼게요. 녹황색 채소를 많이 먹고 적절하게 운동을 하면서 햇빛도 많이 보고 체중 조절 잘 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스트레스 없는 그런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은 자궁근종의 발생률을 낮추고 성장을 낮추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이런 생활 습관들을 통해서 자궁근종의 발생률을 낮추고 재발도 방지하고 또 자궁근종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이런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치료 없이도 건강하게 자신의 몸을 유지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궁근종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8번째는 자궁근종과 폐경과의 관계입니다. 아무래도 자궁근종이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가 40대 이상이다 보니까 갱년기나 폐경과 관계를 고려를 해야 되겠죠. 자궁근종은 여성 호르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폐경은 여성 호르몬의 중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궁근종은 폐경 이후에는 새로 발생하는 확률이 적고 또 기존에 있던 자궁근종도 그 크기가 더 이상 커지지 않거나 줄어들어서 증상도 좋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즉 폐경에 들어가게 되면 자궁근종이 자연스럽게 치료가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따라서 자궁근종이 있다 하더라도 증상이 심하지 않고 또 폐경이 가깝다고 하면 그냥 관찰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선택입니다. 갱년기나 폐경 시 자궁근종을 치료해야 하는 경우는 증상이 심해서 생활이 어렵다든지 크기가 너무 크다든지 아니면 너무 빨리 자란다든지 아니면 갱년기 증상 치료를 위해서 호르몬 보충요법을 시행해야 되는 그런 경우는 조금 딜레마가 되겠죠. 그 외에는 폐경까지 잘 지켜보면서 모니터링 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자궁근종에 대해 꼭 알아야 할 10가지 중 9번째는 자궁근종의 종류입니다. 자궁근종의 종류는 크게 자궁 내막에 가까운 경우 이제 점막하 근종이라고 하고요. 근육층 내에 있는 경우는 근층 내 근종, 자궁의 바깥쪽에 가까우면 장막하 근종, 그리고 종처럼 매달려 있는 경우는 유경성 근종이라고 하죠. 사실 이런 자궁근종의 종류는 분류류만 분류지 특별히 근종 자체가 다른 건 아니죠.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그 이름을 불리는 거기 때문에 구태여 익숙지도 않는 이런 이름들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명칭을 외우는 것보다는 제가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궁근종이 있다고 일단 진단 받으신 분들은 자궁근종이 어디에 몇 개가 각각 얼마만한 크기로 있는지 그 부분을 기억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림으로 그려두고 또 날짜를 써놓으시면 다음번에 비교하기에 편리하겠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병원 접근성이 가장 좋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도 자궁근종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 영상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궁근종은 무조건 치료하는 것보다는 지켜보다가 증상이 심해서 생활이 불편할 때 그때 치료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궁근종이 좋아졌는지 악화됐는지 이런 변화된 부분을 이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위치나 크기, 종류, 개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또 치료를 한 경우에 그 결과가 어떤지를 또 알아야 하니까 그런 면에서도 이제 자세하게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팔로우업 할 때 또 잘 비교하면서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꼭 정확한 크기나 개수, 위치를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궁근종에 대해 알아야 할 10가지 중 마지막 10번째는 자궁근종이 치료가 필요할 때 병원이나 의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겠죠. 자궁은 단순히 임신과 출산을 마치면서 필요 없어지는 기관이 아니고요. 여성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인데요. 자궁근종이든 다른 질환이든 치료의 목적은 해당 병변만 없애면 되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자궁으로 전체적으로 회복시키고 그 건강성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의료진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수술도 많이 해보고 또 비수술적 치료도 많이 해보고 또 다른 다양한 질환과 여러 연령대의 환자를 많이 경험을 해본 그런 의료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궁의 전체적인 그림을 잘 이해하고 다른 장기와의 관련성이나 자궁 난소 등 여러 부분의 세부적인 형태와 질환을 잘 이해하는 의사가 자궁의 건강과 관련되는 전체적인 그 치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수술만 하는 의사는 수술을 우선 고려하게 되고 수술을 안 해보는 의사는 비수술적 치료만 고집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수술과 비수술적 치료를 폭넓게 경험해본 의사가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환자별로 선택해서 판단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죠. 또 부인과 질환,
특히나 이제 난소암이나 뭐 내막암, 자궁경부암 같은 이제 여성암 같은 이제 질환이 있을 때 증상들이 굉장히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궁근종이 있고 어떤 증상이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 증상이 자궁근종으로 인해서만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진료하는 의사가 부인과 질환 전체를 잘 알고 숙련되어 있어야 정확한 진단과 치료법의 설계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궁근종 치료 병원을 선택할 때는 이러한 다양한 분야를 깊이 있게 경험해본 의사가 속해 있는 병원을 선택하는 게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궁근종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사항 10가지였습니다. 다음에는 우리나라가 자궁을 제거하는 자궁 적출술을 OECD 국가 중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자궁 적출술을 왜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